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 단신으로 여러 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또 이란 이스라엘 전쟁 큰 뉴스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더 큰 뉴스가 떴습니다. 바로 썸네일 보시겠지만 시진핑이 자아 비판, 아니 공산당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큰 잘못을 했을 때 자아 비판하죠. 그런 자아 비판격의 발언을 했는데 정말 시진핑은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이 안내를 좀 드려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우리 신인균의 국방TV 구독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군 P3C 초계기 순직자 유가족 돕기 모금 운동을 했죠. 사실 그 대부분은 여기 있는 이 어린이 박진우 중령의 자녀 한 명 있습니다. 이 네 분 중에 이 자녀가 있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은 총각이고요. 자, 이 자녀가 앞으로 겪게 될 인생의 역정 이런 것들을 마음 아파서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취지에서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9,047만 7,905원을 거뒀고 여기 마지막 끝 단위 요거는 제가 제 돈 조금 더 보태서 3억 9,100만 원을 기탁하기로 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은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에 기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이 어린이가 지금부터 이제 유치원에 가고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 가겠죠. 그 비용에 이자로 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이 모자가 관사에 살다가 지금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전세 지원금을 좀 보태주자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모금을 했고, 그래서 1억 9,100만 원은 유족에게 지원을 직접 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또 세 분이 계시죠. 세 분에게는 약간의 위로금을 좀 드리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박진우 중령의 미망인에게 상당 부분을 직접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행사를 6월 25일 기부 행사를 시행을 하는데 장소는 군부대가 아닙니다. 국방 컨벤션 용산, 그러니까 과거는 국방부, 지금은 대통령실이죠. 그 대통령실 앞에 있는 전쟁기념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국방 컨벤션에서 할 텐데 여기에 이 기부를 하신 분들 중에서 고액 기부자가 계신데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신 분이 무려 39분이나 계십니다. 전체를 다 부르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도 또 비용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근데 39명도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200만 원 이상을 기부하신 분이 또 5분 계십니다.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런데 그분들 5분 중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 100만 원 이상 나머지 34분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 200만 원 이상을 기부하신 5분 중에서 혹시 이 행사에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여기 있는 kdn0707 다음.net 이 이메일 주소로 참석하겠다. 그리고 본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연락을 드려서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점심 무렵에 식사와 겸해서 행사를 할 예정이니까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서 이 모금 행사에 200만 원 이상을 기부하신 5분 중에 내가 포함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나 참석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이메일로 전화번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께도 같이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3억 9,100만 원 정말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 추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들어갑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주한미군 포함해서 관내 모든 군사기지에 FP콘을 알파에서 브라보로 격상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란 폭격에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미군들도 이제 곧 개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리 하메네이가 전 무슬림에게 지하드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미군 부대들의 테러가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한미군 사령부에서도 그 공지를 했는데
이 FP콘 알파 상태 현재는 인원, 시설 위협 증가. 그러니까 이제 뭐 들어올 때 검문 철저히 하고 뭐 이 정도인데 여기 이제 브라보로 격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 시설 위협이 높아졌다. 그래서 보안, 경계, 검문 강화하라. 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 차 트렁크, 뭐 실내 뭐 다 이제 열어보라 이겁니다. 어떻게 테러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 상태로 격상되어서 미군이 이란 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이 사전 조치에 들어갔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악시오스의 보도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JD 벤스 부통령 그리고 스티브 위드코프 특사에게 이번 주 중에 이란 측과 회동하라라고 지시했다라는 악시오스의 보도인데 악시오스는 뭐 완전 반 트럼프죠. 여기에서 또 뭐 트럼프라고 직접 거명하지도 않고 트럼프 팀이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익명의 관계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좌파 매체들이 주로 이렇게 선동 글을 적을 때 이름 뭐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익명의 관계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항공모함 동원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무슨 지금 벤스 부통령 그리고 위드코프 특사에게 이란 만나라 라는 특명을 내렸겠습니까? 아무튼 악시오스가 이런 보도를 했고 이란 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NPT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 법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 공식화에 착수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서로 간에 건널 수 없는 강을 확실하게 건넜다 또 건너겠다 라는 의사표현이죠. 그래서 NPT 탈퇴하겠다라는 초안을 작성하는데 뭐 자기네들은 또 명분이 있어요. 일단 공격받았으니까 핵 보유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는 핵 위협을 느끼니까 핵무기 개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NPT에서는 정당방위입니다. 그래서 뭐 명분은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다 때리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때리는 거야.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보도가 이렇게 로이터를 통해서 나왔고요. 정말 뭐 이란이 이제 끝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16일 휴전 제안했죠. 이란 외무장관이 휴전 좀 하자. 잠시 좀 스톱 좀 하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미사일 공격이 크게 감소했다. 16일에서 17일 야간에 발사된 탄도탄은 10발 미만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뭐 그것도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또 미사일 발사시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뭐 이런 것들 계속 때리고 있죠. 제가 지금 이 뉴스가 이 관련해서 넘쳐서 신의균 군사TV에 또 지금 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 관련해서 올리고 있죠. 어제 저녁에 신의균의 군사TV에 올린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군이 이란군의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들 완전히 정밀 타격하고 전투기 타격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어제 시큐리티 뉴스에서도 또 이스라엘 미사일 발사대 타격하고 이런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들이 부족하니까 이제 10발 미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17일 오전까지 9차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모든 표적을 파괴했다. 자기들이 계획한 모든 표적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일단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은 사망 24명, 부상 592명이다 라고 밝혔는데 모든 표적을 파괴하면 사망, 부상이 이 정도밖에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자, 텔아비브 시내에 이렇게 주택이 파괴됐어요. 네, 미사일 맞아서 주택이 파괴됐는데 좀 우리 눈에는 제법 뭐 세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도 저렇게 공습 경보를 통해서 다 방공호에 대피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방공호 또 민방위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 사망자가 이런 공격을 받았음에도 사망자가 24명에 불과하다. 지금 며칠간의 전쟁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만 방면의 해역에서 유조선 3척이 화재가 있었다. 그런데 일단 뭐 그래픽상으로는 2척이 보여요. 불은 3개가 보이는데 유조선 아달린 그리고 프론트 이글 이 2척의 유조선이 충돌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오만만입니다. 여기 나사 펌스에 불 화염이 또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 프론트 이글이 이렇게 아달린호의 옆구리를 들이받은 이런 상황인데 멀리서 보는 이 선원이 찍은 거예요. 불이 3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세 척이냐 아니면 두 척이냐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두 척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거 혹시 이란이 이런 거 아니냐? 라고 지금 확인을 해보니 이란과는 관계없이 또 테러와도 관계없이 그냥 충돌이다 라는 겁니다. 나토는 핀란드와 러시아 접경에 최신 전투기 40여 대를 배치해서 무력 시위 훈련 아틀란틱 트라이던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아틀란틱 삼지창이란 말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핀란드와 러시아의 국경이 이렇게 길죠. 이 국경 전역에서 미국, 여기 지금 미국의 F-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이탈리아의 유로파이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쫙 그 편대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무력 시위 훈련을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한다. 그리고 핀란드를 안심시켜주는 훈련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양측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에 갔죠. G7, 우리 한국의 이재명은 아무 G7 정상과 뭐 대화를 못했는데 젤렌스키는 G7 정상들과 다 정상회담 했습니다. G7 정상들과 대러시아 제재 강화, 그리고 러시아 동결 자산 우크라이나 공여,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를 논의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값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만은 러시아의 원유는 배럴당 $60로 딱 정해져 있죠. 지금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도 많다. 그래서 지금 EU에서는 45달러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젤렌스키는 45달러도 많다. 30달러로 해줘라. 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G7 정상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통해서 그거 좀 지지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습니다. 전쟁 장기화 여파로 젤렌스키의 국정 지지율이 11%포인트 급락한 65%를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올해 3월 이후 역대 최저치다라는 건데 올해 3월 때 뭐 휴전 협상 제대로 안 되고 전선 상황도 안 좋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뭐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뭐 형편없을 때 그때 58%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올라서 70여 프로까지 올라갔다가 요즘 갑자기 이번에 65%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더 길게 가면 더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러시아는 킨잘, KH-101 그리고 드론 등을 동원해서 키이우, 오데사의 주거 상업구역을 집중 공습했습니다. 사상자가 무려 64명 이상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키이우에서 소방 헬기가 화재 진압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는 아파트가 완전히 붕괴돼 버렸네요. 껍데기만 남기고 뒷면이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동영상 보시면, 자, 동영상 지금 보십니다. 드론이 날아와서 아파트 옆구리를 그냥 바로 들이박아 버립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러시아의 군사 시설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동영상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고층 아파트 옆구리를 그냥 들이받아 버립니다. 왜 러시아는 이런 짓을 자꾸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주요 소식. 시진핑이 자아 비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시끄러운 가운데 중국에서도 충격적인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 방식의 개혁 개방에 반대하며 자급자족을 부르짖고 집단 지도 체제를 부정하며 자신의 1인 지배 체제를 강조해왔던 시진핑이 공식 석상에서 자아 비판에 가까운 연설문을 낭독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 약화 또는 실각설이 중화권 매체들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진핑이 공식 석상에서 그동안 자신이 내세웠던 기존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연설문을 낭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에포크타임즈가 6월 16일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8대 원로로 불리는 천윈 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석 탄생 12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발생했는데요. 이날 시진핑은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충격적인 연설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추모 대상인 천윈 전 부주석은 중공 8대 원로이자 2세대 지도부의 핵심 인물로 마오쩌둥 집권 시대부터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인데요. 통제된 개혁개방, 집단 지도체제를 지지했던 그는 마오쩌둥을 비판했다가 문화대혁명 당시 실각한 경험이 있었고 이후 마오쩌둥을 수시로 비난하며
문화대혁명 당시 마오쩌둥 세력에 의해 박해를 당한 이들을 구제, 복권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시진핑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천인 동지의 과학적 사고와 업무 방식을 배워야 한다. 당과 국가를 잘 이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 간부들의 사고방식을 바로잡는 것이며 천인 동지의 15자 공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15자 공식이란 부유상, 부유서, 척유실, 교환, 비교, 반복인데요. 이를 풀이하면 상급자만 따르지 말고 책만 보지 말고 현실을 따르고 의견을 교환하고 비교하는 것을 반복하라 라는 천인의 지도 지침입니다. 이날 시진핑은 혼란과 복잡함이 교차하는 정세 속에서 정치적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며 모든 당원들은 천인 동지를 본받아야 한다 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가 본받아야 할 천인의 가르침으로 15자 공식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를 강조해왔던 그간의 입장을 뒤엎는 사실상의 자아 비판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행사는 시진핑의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중앙서기처 제1서기인 차이치 상무위원이 주관해야 하지만 국회의장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인 자오러지가 주관해 현재 중국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차이치가 배척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오러지는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 신격화 작업을 주도해 권력서열 3위에 오른 인물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장점인 계파인 상하이방 인물로 분류되는 정적이기도 한데요. 오는 8월 베이다이어 회의와 사중전회에서 시진핑의 신병과 관련한 어떤 발표가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명확하게 이상징후죠. 시진핑 실각설 워낙 지금 많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실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상황을 추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아 비판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되죠. 특히나 최고 지도자, 신격화된 지도자, 신이기를 원하는 지도자가 자아 비판이 어디 있습니까? 신은 오류가 있으면 안 되죠. 무오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발언을 완전히 뒤엎는, 자신의 정책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발언을 낭독했습니다. 남들이 적어준 거 그냥 읽었겠죠? 자신이 뜻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남이 읽으라는 거 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 아니냐라는 건데, 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한 것이 에포크 타임스가 6월 16일 보도를 했고, 자, 이 내용 중에 천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중국 공산당 8대 원로랍니다. 주류 학설이 있고 수정 학설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 8대 원로는 주류 학설은 덩샤오핑, 양상쿤, 천인, 펑전, 보이보, 리셴넨, 덩잉차오, 왕전 이 8명인데 이제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시진핑의 신격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 조금 바꿔야 되겠죠. 신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덩샤오핑, 양상쿤, 천인, 펑전, 보이보까지만 놔두고 리센넨, 덩잉차오, 왕전을 바꿉니다. 누구로? 시중신, 바로 시진핑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 시진핑 아버지를 끼워 넣다 보니까 나머지 2명도 이제 바꿨어요. 아마 이런 명분이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꿨는데 사실 이게 진짜겠죠. 네. 자, 그래서 주의학설, 수정학설 그 어디에도 같이 다 들어가는 천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태어난 지 120주년이다. 이겁니다. 자, 기념 천인동지 탄신 120주년 좌담회 해서 이렇게 앉아서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7명이 다 참석했고 시진핑이 중간에 앉아서 뭔가를 낭독합니다. 이 내용 전문이 바로 이건데 이 전문 중에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빨간 줄 쳐놓은 거 분류상, 분류서, 또 척유실, 교환, 비교, 반복 돼 있죠. 이게 뭐냐? 바로 천윈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던 거예요. 천윈은 아까 제가 원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오쩌둥 시대에 마오쩌둥을 비판한 사람이에요. 마오쩌둥은 아까 8대 원로에 없죠. 왜 없냐? 마오쩌둥은 저 8대 원로, 덩샤오핑을 포함한 8대 원로하고는 레벨이 다르다. 어나더 레벨이다. 신이다, 이거 신. 그 신을 비판한 사람이에요. 왜냐? 1인 독재는 안 된다. 집단 지도 체제를 해야 된다. 라고 계속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의 상징이에요.
집단 지도 체제의 상징이 덩샤오핑과 천인인데 덩샤오핑은 급격한 개혁 개방, 이 천인은 집단 지도 체제 속에서 개혁 개방이 좋긴 좋은데 통제된 공산당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의 개혁 개방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급자만 따르지 말고 불유상. 그런데 시진핑은 나만 따라,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자, 이건데 그게 아니고 상급자만 따르지 마라 라고 한 걸 시진핑이 직접 읽었어요. 불유서, 책만 보지 말고. 시진핑은 나의 교시만 봐 라고 했는데 책만 보지 말고, 그리고 척유실, 현실을 따르고 교환, 비교, 다른 사람하고 의견 교환하고, 의견 교환 필요 없어, 무조건 내가 시킨 대로만 해, 비교하지 마, 내가 시킨 대로만 해 라고 했는데 교환하고, 의견 교환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계속 그걸 반복하라 라고 하는 게 이 천인의 15자 공식입니다. 그걸 시진핑이 직접 낭독하면서 했다라는 말은 자신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은 거죠.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한 사람이 원래는 차이치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시진핑의 비서실장격이죠.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지 않고 누가 했냐? 바로 전인대 상무위원장, 우리가 지금 국회의장격인데 자오러지가 있습니다. 이 자오러지는 상하이방입니다. 상하이방인데 그래도 서한 쪽에서 시중신을 신격화하는데 막 앞장서서 시진핑 눈에 들어서 출세를 했는데, 지금 또 살짝 시진핑이 흔들리니까 또 갈아타는,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측근 중의 측근인 차오치이가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자기가 해야 되는 행사인데, 이런 의전 행사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비서실장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지 못하고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이 행사를 주관했다. 그 말은 이제 시진핑, 그리고 시진핑의 핵심 가신 그룹들이 전부 권력에서 배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인 거죠. 그래서 중국 정치평론가 저우 샤오후이가 논평을 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시진핑이 19차 당대회 이후 모든 권력을 1인 독점 체제로 몰아갔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연설문은 시진핑 의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시진핑은 그저 주어진 대본을 읽는 역할만 맡았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결국 시진핑은 정말로 실각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뉴스다라는 거고, 또 지금 일설에 따르면 지금 난세니까 후진타오 전 주석이 다시 등장해서 이 난세를 평정해 주세요 라는 탄원서가 속출하고 있답니다. 후진타오는 시진핑에게 회의석상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등장해서 난세 좀 평정해 달라. 네, 시진핑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혼밥하게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에게 뻑하면 그냥 탄압하고, 우리 롯데, 현대, 이런 기업들 그냥 박살내버리고 한 그런 포악한 권력을 휘둘러 왔던 사람인데, 결국 권불 10년이다. 화무 11홍이다. 라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계속 추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